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이 핵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갖게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트럼프 내각은 첫 히스패닉계 장관이 나온 1988년 이후 처음으로 히스패닉계 장관이 없는 채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인과 언론은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정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전쟁을 치를 준비랍니다. 이슈는 헬스케어, 이민, 총기 규제 등입니다. 미국의 많은 엘리트 대학은 탑 1% 수입 가정의 재학생이 저소득층 재학생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맏딸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볼리비아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에서 로봇 음식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을 떠나서 워싱턴 DC로 취임 내일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의 차기 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연설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적은 것을 읽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션 스파이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브리핑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더군요. 아무런 적어놓은 메모는 있었지만 유연하게 어제 그제 한 몇 년 동안 대변인을 했었던 사람처럼 아주 그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은 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본인 그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술술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핵 발사 그 코드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 굉장히 그 군사적인 그런 그 부분이죠. 말하자면 저희 지금 회사 스튜디오에도 텔레비전도 여러 개 있고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그 스크린이 4개군요.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마치 그 리모트 컨트롤로 작동하듯이 핵 단추를 어떻게 누를 수 있는가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트럼프 당선자가 받게 됩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연설을 끝내고 나서 아마 제일 먼저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핵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의회나 그 내각의 승인 없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율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10명의 미국의 그 핵발사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 같은 그 리더십을 갖기에는 좀 그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일단 이제 내일 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핵발사 코드를 갖게 됩니다. 군사 이제 브리프케이스를 딱 그 전달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취임 연설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쓴 것을 보니까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에 있는 마알라고 리조트의 리셉셔니스트 데스크에서 내가 그 취임 연설을 좀 썼다. 다 본인이 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까지 다 쓰지는 않았겠죠. 초안 정도는 작성을 당연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의회에서 이제 마지막 연방 그 농무부 장관 지명자까지를 인선을 했기 때문에 내각
구성은 됐습니다. 물론 그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꼭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인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도 3명이나 장관으로 인선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자면 그 의회 청문회에서 퇴짜를 맞아서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 골드만삭스의 전 CEO인 드무신이 지금 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티브 그 드무친이 아니라 무누친이죠. 무누친 같은 경우는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 있고 그 뒤에 그 원 웨스트 뱅크의 CEO를 하면서 포크로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과 몇십 센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80대가 넘은 그런 사람의 집을 포크로저를 명령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청문회를 참 잘하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아주 뭐 클리어하게 뭐 깨끗하게 그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포크로저 그 본인이 그 주도하고 있었던 그 원 웨스트 뱅크에서 그런 일이 무리하게 일어났었던 것은 정말로 그 미국 경제가 어려웠었던 시기에 있었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제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죠? 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또 그 질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이제 그 음성이 나오면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뭐 경제 부분이라든가 세금 그 코드를 단순화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잠시 뒤에 혹시 음성이라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그 릭 페리 텍사스주에서는 가장 그 주지사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2012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공화당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을 했지만 뭐 그냥 예비선거에서 내려오고만 릭 페리 도 의회 청문회 에너지부 장관으로 오늘 출석을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텐데 특히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에너지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터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에너지부라는 것은 미국 오일이라든가 가스 업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이고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부에서 핵 에너지 같은 것을 관리를 하는데 릭 페리 지금 지명자의 경우는 대학에서는 동물과학을 전공을 했고 텍사스가 이제 오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은 했지만 에너지부를 없앤다는 사람이고 아무런 그 핵 에너지에 관한 기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터프한 청문회를 치를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물리학 박사, 노벨 그 물리학상까지 받은 스티브 추가 첫 번째 에너지부 장관이었고 지금 뭐 어니스트 모니치 같은 경우도 MIT의 물리학과의 그 과장이었고 핵과학 실험실의 그 소장이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핵에도 밝은데 지금 뭐 릭 페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런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림부 장관 지명자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서 전 조지아의 주지사 소니 그 폴듀 결국은 농림부 장관은 히스패닉계를 지명하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까지 기대 내지는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처음 히스패닉계 장관이 나왔었던 게 민주당이 아니라요.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도에 라우로 카라조즈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습니다. 텍사스의 사람을 그 주지사였었던가요? 주지사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아무튼 텍사스의 정치인인데 당시에 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첫 번째 라티노 장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뭐 지미 카터,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항상 그 내각에 라티노 히스패닉계 장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벽을 쌓겠다. 뭐 이민자들을 강간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약 사범이라고 표현을 하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좀 첨예한 그런 그 분위기 대립 같은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라티노 내지는 그 히스패닉의 장관을 지명을 할 것이다 했는데 없었습니다. 물론 블랙은 있어요. 벤 칼슨 예비선거 때 후보 최초로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을 주택이라고는 그 본인이 주택 오너라는 것 이외에는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주택부 장관에 이제 지명을 해서 청문회 치렀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여자면서 인디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유엔 대사에 지명을 했고 일레인 차오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의 큰 그 상원의 지도자의 부인이기도 하고 대만계 아메리칸이죠. 지금 이제 그 교통부 장관 전에는 일리노이 주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이었죠.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소수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히스패닉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만큼 남았습니까? 불과 이제 컨설트로 시작을 하는데 취임 컨설트가 3시간 49분 7분이 나왔다고 지금 CNN 방송 그 타임 카운트하는 것에 쓰여 있는데 이제 그 취임 컨설트에서 한인 라스트 네임이 조던데요. 조라는 여성이 국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뭐 한국 뭐 민요도 부르고 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했었던 워싱턴 포스트 오늘 사설 제목이 트럼프가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는 5가지 정책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앞에 얘기를 하는군요.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에 반대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경험과 대통령으로서의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관세를 자동차 업계에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던가 좀 지나친 트위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선거 당선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잘못할 때는 우리가 그 차기 대통령에게 반대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는 지지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5가지로 첫 번째는 세금 개혁. 특히 기업 세금 코드를 단순화한다는 것. 물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것은 많이 삭감해 주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의 희망이었는데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클린턴이래요. 제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은 좀 우려도 했지만 그 베시 드버스 청문회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부모들에 대한 특히 가난한 부모들이 공립학교가 좀 나쁠 때 좀 학교를 옮길 수 있는데 돈이 들어야지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공립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난한 사람들은 옵션이 없었는데 뭔가 좋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국방을 좀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테러리즘 중국, 러시아로부터 어떤 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뭔가를 좀 해보겠다. 국방 이슈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제약회사와 어제 그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도 지지했었던 거죠.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뭐 메디칼 같은 것에도 약을 많이 사들이니까 이런 것을 좀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간 산업을 확장한다는 거, 돈을 이제
이제 연방 정부가 써서요.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규제 줄이기. 뭐 워싱턴 포스트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만 비즈니스 규제에 대해서 줄인다는 것은 공화당의 전형적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비즈니스 규제 같은 것은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뭐 특히 연료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적인 안전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그 다섯 가지를 좀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이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역시 그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권위주의고 아무 말이나 그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제 그냥 그 내놓는다고 할까요? 말 같은 것을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구태여 찾자면 이런 다섯 가지 희망도 있다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 오늘 사설입니다. 네, 지금 메릴랜드에 이제 트럼프 비행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탔군요. 지금은 그 이방카 트럼프와 역시 그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게 될 남편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가 이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가장 어린 아이를 한 손으로 딱 그 왼손으로 안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고 있고 그 뒤에는 역시 둘째 딸인 그 티파니가 내리고 있고 그 앞에는 아들들과 부인들이 내렸습니다. 아직 그 트럼프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트럼프 당선자가 제일 늦게 내릴 것 같은데 관계자들도 지금 내리고 있고 비행기 트립에서 메릴랜드의 그 조인트 베이스 앤드류 그곳에서 지금 트럼프 그 비행기 탄 것. 아직까지는 뭐 에어포스 1은 아니고 내일부터는 에어포스 1을 타겠죠. 트럼프 당선자가 내리는 모습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전부 내렸습니다. 가족들, 아들, 딸, 뭐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내렸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좀 전에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트럼프 당선자의 그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는 반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연방 정부와 그 싸워야지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의 캐릭터가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인 어떤 면이 있고 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좀 간격을 두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 오늘 가장 보수적인 옷을 입은 것 같네요. 소매 있는 추우니까는요. 긴 뭐 옆에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앞에 가슴 골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V자로 파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영부인으로서 모습을 그 보이기 시작하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그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한 그런 그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드레스를 입었고 트럼프 당선자는 파란색 그 타이를 메고 코트를 입은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역시 그 군 관계자에게 이제 거수경례를 화답을 하면서 비행기 트랩 그 레드 카펫 깔려 있는 것에서 다 내려서 지금 바닥입니다. 차기 영부인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지금 뭐 간단한 얘기겠죠.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리무진에 오르는군요. 웃으면서 리무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준비를 할 테고 내일 그 연설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작은 것이라도 정정은 해드려야죠.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제 장소를 옮기고 있는데 리무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무진은 아니네요. SUV를 타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24시간에서 25분 빼면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정확하게 20시간 7분 27초 있으면 그 취임 선서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20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쨌든 내일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취임 선서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점심을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도대체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그 회장이 구속으로 결정 났는가 불구속 수사로 결정이 났는가 하는 것을 중간중간 체크업을 했는데 결국은 특별검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법원에서는 불구속으로 그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삼성 그 총수가 체포 구속되는 것은 그 피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뉴스, NPR 방송, 영국의 여러 BBC를 포함한 방송들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경우는 삼성 브랜드가 그 세계적인 그 비즈니스에는 그가 구속이 되던 조사를 받던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소비자에게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에서 유용한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지 한국 정치와 그 경제의 그 어떤 유착 고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의 직접적인 삼성의 고위 리더십의 부패 스캔들 같은 것이 연관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한국인이 아는 것과 한국 밖의 사람들이 아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는 에비 그린가트라는 소비자 그 연구하는 전문가의 말을 그 지적을 해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역시 그 법원에서 체포를 구속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체포까지 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초기 단계의 민주주의와 법 시스템이 이제 테스트되는 것인데 화이트칼라 범죄를 어떻게 그 취급하느냐. 한국인들은 분노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가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그런 노력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포되지 않아도 뇌물증여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문재인 그 전 대표는 재벌 부패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그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사설에서 의견 일치를 보면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 언론이 꼭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일단 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신적인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좀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을 구속해 주기를 바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한국의 그 형사소송법의 그 원칙 같은 것을 생각하면 특검팀도 항상 원칙을 그 강조를 했고요. 그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 그 수사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많은 그 재벌 총수들이 구속이 안 되고 그런 거 다 이제 제치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도 제치고 이 케이스 자체로 보자면 형사소송법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정하게 사는 그 주거 지역이 없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이요. 도망칠 염려야 없겠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증거를 앞으로도 인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인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삼성이 워낙에 법무팀이 3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도망갈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도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속까지 해서 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과 그 비교를 해서 미국도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도망갈 염려도 없고 하니까 구속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보석금을 엄청나게 많이 책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도 정립하고
오래된 그 정경유착 고리도 끊어야지 된다. 이런 것은 뭐 100번 얘기를 해도 1000번 얘기를 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 때문에 한다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속되지 않았다고 뭐 기소되지 않는다던가 뭐 뇌물을 줬다는 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은 이제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워낙에 많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트럼프 행정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캘리포니아주는 뭐 국가의 규모로 보더라도 어느 국가보다도 큰 그런 경제 규모, 인구 뭐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트럼프 대 캘리포니아 어떻게 앞으로 전쟁이 치러질 것인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예요. 쭉 캘리포니아 지도를 그려놓고 에너지, 건강, 환경, 뭐 교통, 총기 규제, 이민 뭐 이런 이슈를 쭉 써놨는데 캘리포니아주가 내년에 아무리 이제 미국이 각 주정부와 또 로컬 정부가 자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연방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05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780억 달러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헬스케어에 관한 것. 그래서 연방 정부가 때로는 연방 정부가 나가라는 방향과 맞으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다른 어떤 주가 됐던 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상벌이라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돈으로 연방 지원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워싱턴 DC의 법률회사 사무실 그 헤드인 에릭 홀더 전 그 연방 법무장관을 지금 고용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비에르 바세라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그 지역구였던 이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하원의 인준은 받았고 상원 인준도 곧 받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하비에르 바세라 검찰총장과 에릭 홀더 전 연방 법무장관이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리고 하비에르 바세라 이 지역구에 로버트 한 커미셔너가 전 그 한인 그 제임스 한 회장의 아들이 지금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떻게 그 싸울 것인가 또 어떤 면들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캘리포니아 크로니클이 자세히 전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액트를 다 없앤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야말로 오바마 케어 이 그 어포러블 그 케어가 가장 그 성공한 주이고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17%에서 9%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바마 케어라든가 주의 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전체적으로는 메디칼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케이드잖아요. 해서 380만 명이 더 보험을 갖게 됐습니다. 2014년 1월 달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앤다고 하면은 이게 그 메디칼 지원금 170억 달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캘리포니아주로서는 지금 어려운 문제고요.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이것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금 엑소모빌의 CEO였었던 렉스 틸러슨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보호국의 그 청장이 전 오클라호마 검찰총장인 스캇 그 프리트인데 이 사람은 기후 변화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의 멸종 위기 뭐 보호 같은 것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75만 명이나 되는 추방을 금지하는 16살 이전에 본인의 뜻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뜻으로 여기에 와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살아왔었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민법은 연방법이기는 하지만 주와 로컬에도 어떤 그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아무리 뭐 추방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좀 그 보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과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그 당선자도 공화당 주 이주대로 그런 것은 개인의 권리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것을 막을 것이 아니다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히 뭐 전쟁에서 쓰는 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는 주이잖아요. 물론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연방법을 넘어서 강하게 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에서 어떠한 그 법을 통과시킨다던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위반이다. 이렇게 될 경우는 다시 캘리포니아주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를 고소해야 된다던가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기간 산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고 투자는 근데 뭐 많이 하겠다는 그 디테일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하이웨이도 보수할 필요가 있고 해서 연방 정부의 보조를 좀 받아야지 되는 이런 것 있고요. 노동 권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뭐 아주 확실하게 되게 많이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올려야지 된다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지금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큰 비즈니스 경우는 일단 $10 50센트로 올리고 2022년이 되면은 $15까지 올린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직책에 올렸고 뭐 카스 주니어가 모회사인 그 회장이요 앤드류 그 퍼스너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높은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방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낮다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이 낮은 주로 그 사업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영향은 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는 늘 그 깨끗한 에너지를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뭐 석탄도 오케이다. 오일, 뭐 시추, 가스 시추 늘린다라고 했는데 캘리포니아주는요 지금 이 전기가 전체적인 전기가 6%만이 석탄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전체적인 에너지의 50%를 재생 에너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집도 뭐 태양 에너지 같은 걸 쓴다던가 기후 변화가 있다고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것을 아주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도 연방 땅이 있으니까요. 그 연방 땅에서 오일이나 가스 시추를 할 수 있다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연방 워러도 있는 겁니다. 그 물에서도 오일 시추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으려고 제리 브라운 현 주지사가 지난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는 앞으로 영구히 오일 시추를 금지하도록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내일부터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가 좀 그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부잣집에서 자라난 자식들이 아이비리그 또 그 엘리트 대학에 가는데 그 비율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던데요. 전해드립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교육에는 관심이 있어서요.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있는 드볼 크리스토 레이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이 하이스쿨 학생들이 시니어가 60명 거의 60명이라니까 뭐 한 58명 내지 59명 정도 되겠죠. 작은 학교네요. 전부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답니다.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요. 그것도요. 장학금도 많이 받았네요. 380만 달러 정도를 받아서 3년째 이 학교는 100% 대학교 그 입학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방송국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 했는데 그 비결까지는 보도하지 않고 있더군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업샷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된 뉴스를 보도하는
난에서 전했는데 미국의 이제 탑 1% 수입 가정의 그 자녀들이 이게 정말로 대학교에 아주 비싼 대학교에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사립대학교 예를 들면 USC, 뉴욕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보스턴 칼리지, 또 뭐 듀크,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예일, 터프트, 또 뭐죠? 이 하버드 브라운, 에모리 대학교 이제 사립학교죠.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 가운데는 콜로라도,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A&M, 펜스테이트, 미시건, 메릴랜드, 또 뭐 알라바마, 애리조나 이런 대학교에 부잣집 자식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38군데 미국의 대학교, 그 가운데 5군데 아이빌리그, 다트머스, 프린스턴, 예일, 펜, 브라운 대학교 이런 학교가 탑 1% 수입 가정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요. 아래의 60% 수입의 자녀들보다 탑 1% 수입의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더 많은 대학교랍니다. 38군데나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을 내니까 오히려 그 입학 사정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SAT 같은 거 돈을 내고 과외 약한 부분 받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학생 가운데는 4명 가운데 1명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대학교라는 곳을 가는 것이고요. 또 그 탑 0.1% 수입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이나 아이빌리그 아니면 뭐 엘리트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1980년부터 91년 사이에 태어난 한 3천만 명의 학생들 뭐 세금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록을 조사를 해서 그 보도를 한 겁니다. 하버드, UCLA, 뭐 펜스테이트, 텍사스 A&M 말씀드린 대로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네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니까요. 펠 그랜트를 굉장히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에 살고 계신 분들, 엘리트 대학교 가운데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그런 대학교 넘버 원이 어디냐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그리고 두 번째가 에모리, 세 번째가 버나드, 네 번째가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유니버시티는 부자 학생도 많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학생들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MIT 같은 경우, 유니버시티 마이애미도 좀 폭이 넓군요. 웨슬리 칼리지도 그렇고. 폭이 넓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경험이 좀 많지 않겠어요? 부자 친구도 있고 중간층, 가난한 친구도 있고. 완전히 부자 친구들만 사는 그런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돈 걱정이라고는 없이 산 그런 그 젊은이들이 대강 머리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정말 1달러가 없어서 밥을 굶어야지 되는 친구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UCLA가 참 그 좋은 학교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전해드렸고요. 어제부터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에서 이제 음식을 로봇가 배달을 하는데, 물론 피자 같은 경우는 로봇가 배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레드우드 시티와 워싱턴 DC에서 스타트업 그런 그 회사가 6개의 바퀴가 달린 로봇에 음식을 실어서 40파운드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배달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회사에 뭐 큰 회사들이 많이 그 투자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뭐 40군데 도시에서 이 같은 음식 배달이 시작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낮에만 하고, 또 어느 정도냐면 시속 4마일이니까 뭐 그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걷는 그 스피드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는 옆에서 그 뭔가 이게 붙잡고 가진 않지만, 강아지 뭐 줄 걸고 그렇진 않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파킹랏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은 없어지고 로봇가 혼자 음식 배달을 하게 되겠죠. 잠시 뒤에는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이 화제였는데, 이번에는 첫째 딸. 무엇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11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야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즈가 자세히 전했는데 사진 보니까요. 한 10명 정도 이제 청소년들이 볼리비아와 페루를 여행을 간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이킹을 간 것인데 그 안에 말리아 오바마 대통령의 맏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볼리비아가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그래서 볼리비아의 그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를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자면 퇴짜를 놨어요. 그 에보 몰라레스. 그런데도 그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는 관계인 것이고 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또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 하이킹을 갔는가 하면은 미국의 동부에 어딘가요? 콜로라도군요. 동부는 아니고 콜로라도에 Where There Be Dragons라는 투어 회사가 있는데 교육에 그 초점을 맞추고 정치 트렌드라든가 사회 운동, 환경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그 관광을 하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아가 관심이 있어서 닷새 동안 그 갔는데 가서도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뭐 제잘거리기도 하고 일도 나눠서 하고 뭐 민박 같은 것도 했는데 음식하는 것도 순번이 돌아오면 그대로 했고 대신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는 걸었대요. 예의상 그 몰라레스 대통령에게 우리 딸이 갑니다 하고 왜냐하면 미국과 이 2008년 이후에는 대사 교환조차도 그 볼리비아가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그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시각 같은 거 하버드에 1년 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립한다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하게 하는 미국입니다. 네, 마무리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백악관에 가서 250명 스텝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프리로 콘서트